지난 2021년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고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진가는 각본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웨스 앤더슨은 그만의 몽환적인 미장센과 정적인 촬영 방식이 합쳐진 독특한 연출로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독특한 연출은 그의 각본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를 표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비칠 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작 영화 애스테로이드 시티 역시 그러합니다. 이 영화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이전 작품들처럼 그만의 독특한 연출을 통해 볼거리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연출은 결국 웨스 앤더슨 감독의 각본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를 낭만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스테로이드 시티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영화 애스테로이드 시티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구조가 현실과 연극이라는 두 가지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먼저 연극 파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극 파트의 주제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은 결국 잠에 들어 생각하기를 그만두며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조자 나아가야 합니다. 애스테로이드 시티의 연극 파트는 그 꿈의 과정을 파고듭니다. 꿈을 꾸려면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비유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휴식의 시간, 혹은 치유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메인 주인공 오기 스틴백과 미치 캠벨은 저마다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종의 사건을 통해 만나 대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끝내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군의 통제에 저항하여 격리를 해제하고 애스테로이드 시티를 떠나게 되는 과정으로 비유됩니다. 그 기폭제는 외계인의 등장입니다. 외계인이 등장하며 격리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들의 경우 상처를 공유하며 끝내 치유하는 과정을 거쳤고, 학생들은 군의 억압에 항거하였으며 연구원들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즉, 외계인은 상처와 억압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기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고 꿈을 꿉니다. 그저 마음속에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외계인의 등장은 그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외계인이 나타나 크레이터 훅의 운석을 가져가 버렸을 때 모두의 마음은 시원하게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상처를 공유한 사람도 꿈을 꾸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계인은 다시 한번 나타나 운석을 되돌려 놓습니다. 그의 두 번째 등장은 격리 해제를 취소시키고 말았으나 모두의 거센 저항 끝에 취소는 없던 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향해 떠납니다. 이는 상처의 공유와 꿈을 꾸는 행위가 각각 치유와 꿈을 향해 나아감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석을 둘러싼 도시에서 벌어지는 낭만적인 전진의 과정, 제목이 애스테로이드 시티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극에서 잠시 멀어져 현실로 되돌아올 차례입니다. 연극 파트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넘어 새로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실 파트의 주제는 그 과정을 예술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극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각본가는 온갖 기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영감을 얻고자 애쓰고, 연기자는 작품을 이해하고 훌륭한 연기를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이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나아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파트 속 그들의 기행과 고뇌가 이루어낸 성과는 연극 파트와 이어지며 견실을 맺습니다. 우선 극작가가 영감을 얻는 과정에서 들려온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다는 외침과 연극 본편에선 잘려나갔던 현실에서만 볼 수 있는 오기와 아내와의 회상이 바로 그 성과입니다. 잠들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단 말은 치유하지 않으면 혹은 휴식하지 않으면 새롭게 나아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기와 아내의 회상은 상처의 근원과 마주보며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조합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연극 파트의 주제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그렇게 현실 파트와 연극 파트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실 파트는 결코 연극 파트를 위한 들러리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객은 예술가들의 고뇌를 통해 하나의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극작가의 기행은 극본을 완성시켰고 두 연기자의 대화는 작품을 이해하고 연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선사하면서 연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현실 파트는 예술가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한 것이죠. 이리 보니 기자정신의 예술성에 헌사를 남긴 전작 프렌치 디스패치가 떠오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은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각본 속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상처의 치유와 꿈을 향한 도전, 예술가에 대한 헌사,
솔직히 지루하지 않나요? 실제로 영화의 주제를 설명한 지금까지의 영상 역시 지루하게 다가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무리 유쾌하고 위트 있는 각본이라고 하더라도 연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은 그 지루함을 끝내 아름다움으로 바꿔냅니다. 몽환적인 미장센과 정적이지만 그만큼 배우의 연기력을 끌어내는 촬영으로 대표되는 낭만적 연출. 덕분에 각본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진가는 각본에 있고 연출은 그런 각본의 진가를 최대로 끌어내어 묘사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본과 연출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듯합니다.